그 재심을 신청을 한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이번의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또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현 박사님, 네. 본인을 반기문 총장의 빗댄 표현도 좀 눈에 띄고 있어요. 지역구가 충주예요. 예. 그러니까 충주에서 키운 대한민국의 인물 반기문 전 총장이 있는데 반기문 전 총장보다 하루아침에 내가 더 유명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도직구에서 더 이상 김학철 도의원을 다루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황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본인을 거의 스스로 반기문급으로 만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김학철 도의원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얘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했는데 본인 스스로 어쨌거나 지금 청주의 수해 물난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에 복귀하고 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처해져 있는 역할과 사명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으면 재심 청구해야죠. 그리고 재심 청구의 징계의 절차라는 거는 충분한 소명 요구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제명을 하든지 간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내 소명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건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해 복구를 위해서 충북 도의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김학철 도의원에 대해서 제명 요구가 거세진 거는 수해 복구 중에 이제 외국을 나갔던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향해서 들쥐에 비유하는 레밍 발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일말의 지금 사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지도 굉장히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사실은 초반부터 우리 김재 변호사님께서 김학철 도의원의 눈빛을 보면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본심은 미안한 것 같지 않다. 뭘 잘못했는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로 사과할 게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저분 얼굴을 더 이상 화면에서 보고 싶지가 않아요. 네, 왜 계속 우리가 김학철 의원의 얼굴을 TV로 봐야 되는지 저는 이것 자체가 굉장한 전파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자신을 반기문 총장에 비유하고 또 문 대통령을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크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걸 자꾸 장사하고 있는 거다. 네, 언론에서 지지금 계속 유통망을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계속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판로를 우리가 지금 열어주고 있는 네. 거다. 그러니까 지금 돌직구에 비해 대한 네, 이건 정말 돌직구를 비판해야 마땅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재심 신청할 수 있죠. 다 법에 이제 규정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재심 신청까지는 오케이. 네, 근데 그거 할 수 있는데 정말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단순히 이제 김학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받아준다거나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는 다른 것보다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못할 짓이 없고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용서가 없다. 그냥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면 김학철 의원이 국민들에게 했던 하지 말았어야 될 발언, 표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도 없고요. 자기 지역구 아닙니까? 자기 지역구 주민들에게 표 달라고 했을 때 고개 숙이고 손 내밀고 명함 받아달라고 그러고 했었던 했었을 때의 반의 반만이라도 지금 한다고 그러면 저런 표현과 저런 발언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김학철 의원에 대해서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을 즐기려고 그러고 자기를 더 갖다 팔려고 하는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본인이 표를 달라고 하고 자기를 선택해준 지역구 주민들에게 했었던 머리를 숙이고 했었던 선거 때 했었던 행동을 그게 진심이었다면 지금 그거에 반만이라도 하시고 지금 남 탓하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지금 이야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자기 지역구와 국민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심을 청구한 김학철 도의원. 그런데 지난달 22일에는 어떠한 처벌에 대해서도 달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달게 받아들이겠고요. 다만 저의 위원회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신 그 세 분들에 대한 결정은 대단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세 분들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시길 제가 호소드리겠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정성희 위원님, 나에 대한 조치, 당의 조치에 대해서는 달게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하고 지금 와서는 당에 대한 불만을 또 나타내죠. 김학철 의원은 아직 어리지만 본인도 신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이라지만 그 대정치인으로 클 수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첫 번째로 말 바꾸기. 말 바꾸기. 예, 지금 얘기 보지 않았습니까? 아, 나는 괜찮은데 다른 세 사람에 대해서는 걷어주시고요. 하고서 지금 이제 부당하다고 재심 청구를 했고요. 대정치인으로 가기 위한 덕목 중 첫째가 말 바꾸기. 두 번째는 센 놈과 붙는다. 센 놈과 붙는다. 네. 그 본인을 반기문급이나 또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얘기를 하면서 왜 뭐 ICBM 샀는데 휴가 간 문 대통령은 비판하지 않느냐. 이렇게 정치인들이 하려면은 작은 정치인이 큰 정치인으로 크려면 일단은 아주 권력이 강한 센 사람하고 붙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전략을 잘 쓰고 있고요. 세 번째로 SNS 정치.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언론에 소위 말하는 본인이 언론이 본인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언론 유통망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자기 말을 할 만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의 가치나 어떤 비전이 아니라 어떤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 정치인을 크기 위한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그렇게 정치인을 가지고 나쁜 모습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본인을 뽑아준 국민들의 그 어떤 그런 거에 부합하고 또 지금은 정말 로키로 갈 때입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닌 거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보면은요. 김학철 도의원이 올린 글 중에 뭐 정성희 위원께서 센 놈과 붙는다. 대정치인으로 갈 수 있는 덕목이라고 하셨는데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김우식 교수님 보세요. 북한의 ICBM 발사 등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에도 휴가를 가는 것은 어찌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이 행동에 대해서 많은 조간신문에서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누가 토달지 못하는 것을 끌어들이면서 자신을 어떻게 보면 우파 보수 진영에서 우파 신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기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무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적 장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찝찝하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정치인으로 크기 위해서 중요한 덕목들 잘 행사하고 있는데 놓쳐서는 안 될 게 또 있습니다. 남을 끌어들이는 게 제일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 나는 잘못하긴 했는데 너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야, 문 대통령 잘못하지 않았느냐. 내가 무슨 신이냐. 그다음에 왜 국회의원들이 욕하지 않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언론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모든 사람과 지금 언론이 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비판할 때 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들은 똑같다. 남들은 다 잘못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신이냐, 물폭탄을 내가 만들었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야 정치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근데 봅시다.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민주당이 야당일 때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했던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은 자기들이 여당할 때 했던 인사청문회 기준을 자기들이 어겨가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너도 똑같다는 이야기를 할 말을 할 수 있지만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남 끌어들이기는 정말 비겁한 겁니다. 저는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철 도의원 띄워주지 말라고 지금 옆에서 하시지만 한 문장만 더 질문 드리면 김병민 박사님 내년 선거 출마한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출마 선언까지 했어요. 도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선언까지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보고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지역구 유권자들이 아니에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난리가 세게 난 곳은 청주 아닙니까? 청주고 그러니까 청주 지역 주민들이 나서갖고 나를 사퇴하라 그러는데 여기는 충주고 여기는 충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기문의 정치적 고향. 그렇죠. 그리고 선비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충주이기 때문에 이 충주 지역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저는 저희 선친의 묘소가 충주에 있거든요. 그렇군요. 저도 수시로 충주를 좀 드나들면서 충주의 민심을 좀 확인한 다음에 도지구에서 좀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요 참 희한한 게 한다는 줄 알았어요. 댓글에 많은 비판 댓글이 달리는데 또 옹호의 댓글도 지금 달리고 있다. 네. 누구 김학재 도의원의 예.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저는 애써 안 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이제 류석준 혁신위원장이 왜 일베 발언에서 사실은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혁신위의 혁신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신보수주의로 하기에는 보수의 가치를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의 가치를 얘기한 건 좋으나 자칫 잘못하게 됐을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에 대해서 야 열렬히 환호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일부 잘못된 그런 모습들, 흥미들을 가지고 끌어들여서 정치에 활용하는 인물들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김학재 도의원이 만약 그런 식의 정치를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세간의 회자가 되는 자기 이름 석자를 조금 더 좋은 방향이든 안 좋은 방향으로 알릴 수는 있겠으나 선거에 당선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치인이 되는 데는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